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을 청소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박소정 경찰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우선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 부서에 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도봉경찰서 안보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보계가 정확히 어떤 부서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보계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탈북민 신변보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봉구 관내에 이제 안보 상황이 터졌을 경우 뭐 드론 신고나 실탄 신고, 뭐 북한 간첩 관련 신고가 떨어지면은 저희가 출동해서 대공 혐의점도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관련 행사나 이제 북한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경호나 신변보호 역할도 맡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안보 수사라고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이제 산업기술 유출 신고도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북한 관련해서 첩보도 수집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보 하면은 국가 안보가 먼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쪽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혹시 국정원이랑 이제 경찰에서의 안보과가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뭐 국정원이 하는 일이랑 저희가 하는 일은 뭐 다르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정원이 하던 안보 수사를 저희가 완전히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이제 수사 인력도 보강을 하고 수사 능력도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국정원이 하고 있는 대공 수사를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맡게 됐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걸 제일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경찰이 되려면 뭐 많은 걸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체력을 제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력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늘지가 않는 게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병원까지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육이 파열이 됐다고 해서 이제 입원을 하면서까지 이제 체력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체력을 기르시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제 경찰관이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된 특별한 계기는 이제 보통 그 주변의 동료분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이 꿈이었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공도 이제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이제 경찰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투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요즘 더 총기 관련이나 이제 묻지마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찰이 안 끼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뭐 힘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저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는 책임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근무를 하면서 열정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점점 생긴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고 열정 가득한 경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 경찰 공무원이 되셨을 때 딱 첫 발령 받았을 때나 아니면 처음 현장에 나가셨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우선은 제가 경찰관이 좀 늦은 나이에 된 편이에요. 제가 30살이 돼서 경찰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1년
정도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 무조건 근무를 해야 돼서 이제 제가 경찰관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파출소에 나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 무섭긴 하죠. 무섭기도 하고 다 모르는 사건이니까 이제 걱정도 됐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이게 1인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빨리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컸어서 이제 빨리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피해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무서움도 없어졌던 것 같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적응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3년 10개월 동안 강력범죄를 제가 해결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제 제가 맨 처음 초임지가 신방아파출소라고 이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건데 이제 방학동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거주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치매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이제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들을 이게 실종 수색하고 집에 데려다 드리는 게 뭐 경찰로서는 당연히 할 일이고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족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일이고 이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할머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가족분들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실 때 굉장히 그 사건이 되게 사소한 사건이어도 되게 길게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제일 기억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몇 가지 들으니까 제가 경찰관님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근이기 때문에 그냥 9시에서 18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아침 8시 전에는 출근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출근하고 나서는 이제 안보계이기 때문에 이제 밤새 일어났던 북한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이제 탈북민 관련해서 신변 안전한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게 아침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뭐 첩보 수집하는 것도 그냥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이제 드론 신고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상황 관련해서 신고가 떨어지면 이제 지구대 파출소 분들이 제일 먼저 나가시기도 하지만 별개로 저희한테도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것도 나가서 바로 신고 처리하고 대공 혐의점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이제 새벽에도 떨어지잖아요. 이제 낮에만 떨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도 자다가도 그런 신고가 떨어지면 바로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항상 대기를 뭐 모든 경찰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안보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지킴이 공모전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청소년분들 또 시민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도 안보계에 와서 알게 된 공모전인데요. 이걸 매년 진행했다고 해요. 이제 국가 안보 의식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뭐 그런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거나 뭐 그런 작품들을 이제 저희한테 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보상이랑 뭐 상품을 드리는 그런 공모전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뭐 태극기 사진이 되게 멋있게 찍혔다거나 뭐 내 애기가 태극기를 들고 웃는 사진이라던가 뭐 정말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애국심 고취할 수 있는 사진이면은 되게 저희가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살짝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경찰관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혹시 경찰관님도 이와 관련된 직업병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뭐 PTSD나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없어요. 정말로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제 제 주변만 해도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고 동료들이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걸 겪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그 고통을 나눌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죠. 네. 우선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상 이제 뭐 PTSD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피할 수 없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너무 이거를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네, 같은 경찰관이면 이제 그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이제 힘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상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관으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이제 뭐 신체적으로 힘든 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제가 감당을 하고 그거를 조금은 이제 알고서 들어와서 다 제가 감당하고 이제 참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가족들의 걱정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제 주변이나 이제 가족분들 중에 제가 경찰이 없었으니까 이제 네. 부모님들은 경찰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야간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도 같이 한숨을 못 주무세요. 모든 경찰관 분들의 가족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그걸 같이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 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되고 또 경찰관님의 입장도 너무 잘 이해되는 그런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고마운 게 제가 다른 걸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경찰 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이제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도 이제 묵묵하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응원을 해준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제 엄마 아빠도 티는 안 내지만 걱정 끼쳐드리는 거 다 알고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이제 엄마 아빠 행복만 이제 신경 썼으면 좋겠어. 사랑해. 네,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로 인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힘든 점 외에도 분명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부모님이 제가 뭐 야간이나 힘든 일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나 뭐 옆집 아주머니한테 제가 경찰이라는 거를 이제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때 되면 이제 되게 뭔가 효도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게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MBTI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MBTI는 제가 ESFP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 약간 또 이런 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ESFP에 그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또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엄청 떨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ESFP와 같은 성격이나 뭐 성향 같은 게 경찰관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선 ESFP 특성이 우선 말을 되게 잘 걸어요.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을 굉장히 잘 걸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경찰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조금 말을 더 많이 걸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 MBTI의 뭐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또 이제 F가 약간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사건을 하면서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 너무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뭐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근무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봤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있을까요? 경찰 관련된? 네, 제가 경찰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경찰 관련 뭐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네, 그거를 봤는데 이제 경찰 합격하게 되면 이제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이제 4달가량 이제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제 학급장이었었거든요. 이제 학급장이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장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 그냥 제 동료 친구들은 이제 그냥 쉬면 되는데 저는 약간 뭐 챙길 게 뭐 되게 많더라고요. 뭐 큰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취침 시간을 넘겨버리고 뭐 12시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라이브 보면서 이제 많이 울었어요. 막 이제 그러니까 되게 내가 지금 힘든데 이제 나가서 하는 업무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업무를 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세 한탄이 아니라 그냥 되게 감정이입이 돼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보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경찰관님은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게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평범한 경찰관이 되고 싶거든요. 네, 이제 평범하다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사고 안 치고 뭐 나쁜 거 안 당하고 그냥 얌전히 제 할 일 하면서 제 국민 지키고 제 업무를 다 하면서 저는 평범한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네. 은퇴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고 도움을 줬던 구해드렸던 이제 시민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분들한테도 내가 좋은 경찰관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 고생 많았어. 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친구들이 경찰관님께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볼까요? 그러면 코너 이름을 함께 외치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네, 여러분 뒤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판넬이 하나 들어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경찰관님께 궁금한 점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주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경찰관님이 이제 답변해 주고 싶은 질문을 한 가지 뽑아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 질문이어가지고 빨간 글씨로 크게 적어주었는데 질문이 도둑이 모두 남자인가요? 라는 귀여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놀랐어요. 약간 초등학교가 이런 걸 궁금해한다는 게 놀랐는데 이제 도둑은 모두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일 수도 있고 이제 정말 순수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생분들은 이제 여자도 그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자, 남자 모두 다 구분 없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경계하고 네, 그렇게 크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택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은 가장 무서우실 때가 언제인가요? 라는 청소년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제 경찰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무섭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파출소에 있을 때 이제 술 취해서 칼 들고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섭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무서운데 이거를 또 티를 내면은 주변 시민들이 더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그렇게 생명 위협을 느낄 때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진짜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렇게 흉기를 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도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경찰관님들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무서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모든 코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이게 맨 처음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막 쉽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 긴장이 되고 이제 이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하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제 뒤집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안 오길 바랬는데 이제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이제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아까 무대 공포증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떨렸는데 이제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무사히 끝난 것 같고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엄청 도움됐어요. 저희는 안 그래도 안보계가 되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서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시청할 청소년 친구들도 되게 안보계에 대해서 알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러한 여러 정보들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로서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 뭐 축하할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경찰관을 찾진 않잖아요. 나 오늘 생일이다 이러면서 경찰관한테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뭐 피해를 당했을 때 찾는 게 경찰이고 이제 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면 만날 기회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를 만나지 말자. 이게 정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제 피해를 당하셨고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뭐 무서움을 느끼시고 하면 저희한테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제 업무인 만큼 되게 열과성의를 다해서 많이 해결해 드리고 힘이 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바로 신고해 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경찰관님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박소정 경찰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들. 저희 든솔과 영웅의 순간을 함께 기록해요.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